썰맘 사연 듣는 분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애 둘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 인사드릴게요. 실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제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곤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망설이다가 끝났어요. 속담에 제 발등 제가 찍는다고 하잖아요. 제 이야기가 딱 그런 것 같아서 망신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사연 보내는 걸 주저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살면서 실수 한두 번쯤은 하고 살잖아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숨길 일도 아닌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밑으로는 동생 둘이 있고요.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의대생을 소개받았어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자리에서 소개받아 가까워졌고 그 뒤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몇 년 연애하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의사 사유위에서 본인들 건물에 병원까지 내주셨어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참 고마워했었고요.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공주대하듯 대해주셨습니다. 시집에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한 번씩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이 뭐든지 다 해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며느리 노릇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저 올 때마다 항상 어머님이 음식 해주시고 뒷정리까지 다 하시잖아요. 제가 며느리인데 오늘은 더 시키세요. 아셨죠? 네가 하긴 뭐래. 이런 건 하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시킬 순 없지. 안 그러냐? 참 어머니는 정말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친구들도 저한테 복 받았대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님은 안 계실 거라고 그러던데요. 얘는 쑥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친정이랑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더 많지. 민철이 병원 내준 것도 그렇고. 그치만 내 아들 병원 내줘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라.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다 잘 풀리고 또 네가 그만큼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마음이 가는 거야. 우리 지금처럼 좋은 고부관계로 쭉 살자. 나는 그거면 더 바랄 게 없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언제나 저를 먼저 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본인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먼저 챙기실 정도라 시댁에 갈 때마다 항소만 대접을 받는 게 참 감사했었죠.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우리 부부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둘째가 돌이 됐을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병원 쉬는 날도 일이 있다면서 나가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그래서 남편과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할 생각으로 병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건물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 문 닫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밖으로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혹시 일이 남았나 싶어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실내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원장실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직 있나 싶어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어요. 내 남편과 어린 간호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버섯 몸으로 서로 좋다고 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둘이 붙어서 쪽쪽 빨고 있는 걸 본 순간 제 이성이 그대로 날아갔어요.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외침에 그것들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지들 꼴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당신 이 짓거리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던 거야? 만날 사람이 없어서 병원 간호사랑 이딴 짓을 해. 여보, 미안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진정? 지금 너 같으면 진정하겠니? 내 남편이 딴 년이랑 나뒹굴고 있는 걸 봤는데 진정하겠냐고. 이성의 끈이 끊긴 저는 남편과 간호사의 옷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더러운 것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애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 애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송 간호사, 내가 너 좋게 봤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병원 올 때마다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여보, 알았어. 당신 화난 거 알겠으니까 화난 것 좀 가라앉혀봐.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 좀 하자. 이래서는 당신이랑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 뭐? 이성적으로 뭘 어떻게 해? 턱도 이성적이라서 병원에서 붙어먹고 있었니? 웃기고 있어 진짜. 난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못 참아. 니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화가 난 저는 남편과 어린 간호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지릴제를 아는지 뺨을 맞아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걸로는 제 분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곧장 양가 어른들에게 연락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집에 양가 어른들이 모이고 친정부모님은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신 눈치였어요. 아빠는 남편을 크게 나무라셨죠. 장서방,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 자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진짜 믿어지질 않아. 우리 지연이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것도 병원에서 간호사랑 그럴 수가 있어? 자네가 제정신인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순간 어떻게 됐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간호사는 당장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게 그 간호사 해고한다고 될 일인가? 문제는 자네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 아니야.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고 훈련도 그런 거 아닌가? 한 번이 어렵지. 앞으로 바람 안 피운다는 보장이 어딨어. 나 자네 아들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밀어주고 싶었어. 자네도 그건 알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대한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하나? 내 딸 배신하는 걸로 보답을 해?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인내님껏 남편 따귀를 때린 겁니다. 너 이놈, 이 모자란 놈. 너 미쳤어? 사람이 해서 될 짓이 있고 안 될 짓이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아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너 이게 무슨 실수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의사식이나 돼서 왜 이렇게 나쁘끄러운 짓을 해? 어머님은 남편을 크게 나무라셨어요. 남편 뺨을 어찌나 세게 때리셨는지 빨간 손자국이 그대로 남을 정도로요. 그리고 저와 친정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사돈 어르신 집에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잘 되라고 병원도 내주셨는데 평생 은혜를 갚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희 애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못난 제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은 저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아들을 용서해달라 비셨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니다 며느라. 내 새끼가 죄를 지었으면 나도 죄인이지. 내가 너한테 제일 미안하다. 내가 다신 이런 일 없게 단단히 가르칠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용서해달라 비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니 저도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사과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마음이 아파 애들 아빠 외도를 용서해주기로 했죠. 그 뒤로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가정적인 남편으로 돌아와 저나 아이들에게 충실했어요. 하지만 그 안정적인 생활도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다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실은 아빠 사업이 망해서 남편 병원이 있는 건물까지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동안은 장인어른 건물이니 남편이 월세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건물이 넘어가면서 남편도 높은 월세를 부담해야 했어요. 병원에 손님도 별로 없는데 월세까지 내야 하니 그게 큰 부담이었나 봐요. 결국 남편 병원도 함께 망하고 말았죠. 그 뒤로 남편은 자기 병원 망한 게 저와 처가 탓이라며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렇게 따뜻했던 어머님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셨던 어머님은 제 입에 들어가는 밥조차 아까워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님, 뭐 가져다 드릴까요? 넌 참 대단하다.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갔니? 니네 집안 때문에 남편이 망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희 집안 망하는 바람에 내 아들 병원도 문 닫았는데 너만 혼자 밥이 넘어가냐고.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머니, 그 일은 저도 속상해요. 그렇지만 친정 형편 어려워진 게 저 때문도 아니고 또 애들 아빠 병원도 꼭 친정 때문에 문 닫은 건 아니잖아요. 민철 씨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병원 운영했으면 월세 감당 못해서 폐업까지 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말을 마친 순간 밥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야, 너 말 진짜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럼 지금 내가 못해서 병원 문 닫았다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네 친정이 망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잖아. 그랬으면 월세 같은 거 없이 내 병원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었을 거라고. 니네 집이 망하는 바람에 몇백씩이나 되는 월세 내야 해서 망한 줄은 모르고 지금 너 내 탓하냐? 남편은 제게 화를 내고 자리를 막 차고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님은 저한테 또 한 소리 하셨죠. 너는 네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는데도 뭐 느끼는 거 없니? 참 속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가 먹는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진짜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항상 잘해주셨던 어머님이었는데 친정 배경 때문에 잘해주셨다는 게 느껴져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건 친정 상황이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싶어 고민하고 또 고민했네요. 그러던 중 동생과 힘을 합쳐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빠와 잘 알던 분들이 도와주셔서 투자받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덕에
망해가던 아빠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었고 집안 사정도 다시 나아질 수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언제 구박했냐는 듯 다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얘 유주nem이야. 너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요즘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했던 거 사과하마. 오늘 사과하려고 너 부른 거야. 너희 친정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널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 그냥 민철이 병원 쫓겨난 것만 속상해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줬어. 내가 미안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한테 삐딱하게 대했던 거 미안했어. 내가 부족해서 병원 그렇게 된 건데 나도 모르게 처가 탓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릎이라도 꿇겠다면서 나서는 통에 그거 말리느라고 애를 먹었죠.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넘어가야지 뭐. 대신 두 분, 이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저 솔직히 정말 서운했어요. 알아. 내가 당신이었어도 진짜 섭섭했을 거야. 근데 이번에 제품 내놓은 거 잘 됐잖아. 그럼 이전에 장인어른 재산 다 되찾아오는 건가?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병원도 다시 내주시는 거야?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투자금도 갚아야 하고 당분간은 다른 데 들어갈 돈은 없을 것 같아. 그래. 뭐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아무튼 당신 엄마랑 내 사과 받아주는 거지? 이제 다시 사이좋은 부부로 잘 지내보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았고 우리 부부는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도 지난 감정을 풀고 잘 지내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과에 넘어간 제가 참 바보 같지만요. 그 뒤로 저는 회사 일로 바빴고 남편은 쉬면서 집안일을 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네 식구 생활은 되니 남편에게 일을 강요하진 않았죠. 하지만 어렵다는 의대까지 나온 사람이 집에서만 놀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했어요. 또 남편도 병원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고 오늘 떼더라고요. 저기 당신, 요즘 사업은 좀 어때? 투자금은 다 갚았어? 새 상품 개발은 잘 되고? 뭐 지금까지는 잘 돼가고 있는 중이야. 상품 개발이야 동생이 맡고 있는 분야라 나는 잘 모르지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나는 경영 쪽을 담당하니까 우리 둘이 업무 분담도 잘 되는 편이고. 근데 왜? 요즘 들어 당신이 우리 회사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 그럼 우리 와이프 일인데 당연히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기다려? 병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신 병원이랑 우리 회사 사업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사업 다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나 예전처럼 병원 내주는 거 아니었어? 난 당신이 먼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솔직히 내가 병원 문 닫고 쉴 시간이 벌써 얼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인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말이 돼? 완전 국가적 손해잖아. 그러니까 얼른 다시 병원 일 시작해야지. 그러려면 당신이 병원 다시 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당신이 시길래 힘들게 공부하는 게 좀 아깝다 생각은 했지만 병원 다시 차려주길 기다리는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건물 사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
네 길도 있었는데 모으는데 집중해야지. 당신도 병원에 시작하고 싶으면 어디 페이닥터로 일하는 게 어때? 그러다가 돈 모아서 병원 차리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당신은 나 다시 병원 차려줄 생각이 조금 더 없다 이거야? 그래. 지금은 그렇지. 그리고 그때야 우리 친정이 돈이 많았을 때 얘기고 지금은 당신이 직접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래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편은 한 대 얻어맞은 표정을 하더니 바람 좀 쐰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본인 병원 다시 차려줄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인지 남편의 그런 생각에 좀 놀랐어요. 예전처럼 해줄 수 없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다른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다시 의사 일을 시작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병원을 다니면서 다시 일을 해서인지 남편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참 다행이었습니다. 애들 아빠는 병원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다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그러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생일을 보내는 걸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 오후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며 생일을 같이 보내기 힘들다는 전화였어요. 아쉽긴 했지만 병원 일 때문이라는데 어쩌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줬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잠들기 전 누워 휴대폰을 보는데 카드 결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문자를 확인해보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카드가 제가 남편에게 준 카드라는 거죠. 남편은 제가 준 카드로 누군가와 레스토랑을 가고 호텔 숙박을 결제한 거였어요. 그 문자를 확인하면서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또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고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남편이 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아빠 덕분에 그날이 제 최악의 생일이 됐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였어요. 동이 틀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깨있는 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깜짝아.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지금 시간이 몇인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와? 집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집엔 들어오네. 지연아, 내가 생일 같이 못 보냈다고 화났어? 아까 다 설명했잖아. 병원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무슨 병원 일인데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병원 일이라는 게 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호텔 가는 게 병원 일이야?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뭐 사람 붙였어? 저를 의심하는 남편 앞에 제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뭐 사람을 붙여? 그럴 필요도 없이 당신이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니잖아. 여기 증거 문자를 봐. 오늘 당신이 대금 카드 그거 내 거잖아. 나한테 결제하려면 올 거라는 거 몰랐어? 당신 왜 이렇게 멍청하니? 다신 불륜 같은 거 안 하겠다며. 근데 이렇게 들켜? 어쩜 두 번씩이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아, 유진엄마, 흥분하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봐. 지금 의심하는 거 이해하는데 나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 딴 년 만나서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호텔까지 들어간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거긴 무슨 사정이 있어. 또 뭐라고 변명하려고. 변명이 아니라 진짜 사정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말을 못했었는데 사실 우리 원장님이 나한테 좀 흑심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병원 원장이 당신을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부인의 애들까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나도 미치겠어. 솔직히 오늘 저녁도 어쩔 수 없이 원장 접대 차원에서 먹은 거야. 나라고 당신 생일인데 딴 여자랑 밥 먹고 싶었겠어? 근데 밥 같이 안 먹어주면 병원에서 자른다 뭐다 하도 협박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밥 한 끼 같이 먹어준 거라고. 그리고 호텔은 그 여자가 와인을 좀 많이 마셨는지 엄청 취했기에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한 거야. 맹세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당신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나 진짜 우리 부모님 걸고 맹세해. 정말이야? 당신 그 말 진짜 믿어도 돼? 당연하지.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적은 있어도 거짓말한 적은 없잖아. 나 좀 믿어줘라. 나도 진짜 너무 힘들어. 원장 비위 맞추고 접대하면서까지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야? 그럼 거길 그만둬. 병원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꼭 그런 데 다녀야 돼? 나도 그만두고 싶지. 근데 거기만큼 돈 많이 주는 곳이 없잖아. 돈 벌려면 다녀야지. 별 수 있냐? 아무튼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괜히 의심하지 마. 나한테 바가지 긁지도 말고. 알겠어. 난 당신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리고 웬만하면 그 병원 그만둬.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지 말고. 남편은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눕는데 그 뒷모습이 좀 짠하고 안 됐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회사 일이 빨리 끝나 남편과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 끝나는 시간에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 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남편을 부르려던 그 순간 남편과 같이 나오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원장이었어요. 원장은 남편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남편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둘이 커플이라 오해할 정도로 다정했죠. 남편과 원장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장 둘을 따라갔습니다. 그 둘은 한 유명 한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터지는 듯 했네요. 남편 말대로 잘리기 싫어 접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건지 확인할 수 없어 미칠 것만 같더군요. 그렇게 그 식당 주차장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3시간이 흘렀을 무렵 남편과 원장이 어떤 중년 부부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같이 나온 그 중년 부부가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남편이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사이 남편과 원장이 먼저 사라졌고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라도 왜 우리 남편을 만난 건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장님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죠. 어휴, 김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사장님 네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요. 저희가 딸애가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오늘 같이 여기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희 딸이 작게 병원을 하고 있는데 예비사위도 한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김 사장님 부군께서도 의사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렇죠. 그나저나
따님이 결혼하신다니 좋으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콧대 높은 애라 어떤 남자를 만날까 걱정했는데 좋은 짝 만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대화하며 제 머리가 멍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그 사장님의 예비 사위하는 걸 확인하고부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딴 여자를 만났다는 걸 확인 사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남편 바람을 알게 된 날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을 봐줬는데 또다시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제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애들에겐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생각난 게 어머님이었어요. 지금 상황에 저를 도와줄 분은 어머님뿐이었거든요. 늦은 시각 제가 오열하며 신에게 찾아가자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 애미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울었어? 무슨 일로 온 거야? 어머니, 민철 씨가 저 말고 딴 여자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 원장이랑 깊은 관계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또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야? 확실해? 네. 제가 그 여자 부모랑 인사하는 것도 두 눈으로 다 보고 왔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화도 나고 분한데 그렇다고 제 가정 깨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저 도와주실 분은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어머님이 그이 만나서 설득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릴 수 있게요. 네?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내일 날 박는 대로 민철이 불러서 따끔하게 얘기하마. 내가 다시는 너 마음고생 시키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자.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님은 우는 저를 달래주시면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남편의 부윤을 알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든든하게 느껴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내가 딴 여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다며? 근데 왜 내색을 안 하냐? 음흉하게. 음흉. 내가 음흉해? 또 날 속이고 바람 피우는 당신이 더 음흉한 거 아니고. 뭐, 병원에서 잘릴까봐 억지로 잘해주는 거라고? 어떻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거짓말을 해? 다신 다른 여자 안 만난다고 약속했었잖아. 우리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야,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부인도 갈아탈 수 있다는 걸 애들도 알아야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그만하자. 당신도 딴 여자 만나는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을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당신한테 애정 없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이혼하면 애들이 받는 상처는 생각 안 해. 그거야 너나 나나 애들한테 더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애들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너랑 계속 살라고. 야, 난 이제 그 짓은 못하겠다. 솔직히 내가 너랑 살아서 득될 게 없잖아. 예전처럼 병원에 차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돈을 펑펑 쓰게 해주냐. 너는 더 볼 게 없어. 그래. 그래서 그 병원 원장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얼마나 대단해서 이러는 건데? 야, 걔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대. 지금 병원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했다 왜? 너 만날 바에야 어리고 병원 해주는 년으로 환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다. 우린 이제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이혼을 선언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혼 통보를 받은 저 혼자 방 안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제 신세가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점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네요.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한가득 음식을 차리느라 바쁜 모습이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무슨 손님 와요? 음식 하시네요? 제 등장에 어머님은 크게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말까지 더듬으시더라고요. 응? 그럴 일이 좀 있어서. 근데 넌 여기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 애들 아빠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그 사람이 아까 낮에 저한테 이혼하재요. 그년 집에서 병원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어머님,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해보신 거 맞아요? 그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그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예, 이젠 나도 모르겠다.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도와달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미 민철이 마음이 떠났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러니 너도 이혼 받아들이고 이만 이 집에서 나가렴. 음식하는데 정신없게 하지 말고.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분명 그 사람 설득시킨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민철이 말 들어보니까 너보다 훨씬 낫더구나. 예, 나도 며느리 갈아타기로 했다. 까놓고 말해서 네 집 다시 잘 되고서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거 있냐? 근데 걔는 병원 원장에 나이도 어리고 민철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데. 나도 그런 며느리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 있니? 네가 떨어져 나가주면 우리야 땡큐지. 이제 내 아들 좀 놔줘라. 갈 거면 얼른 가. 이제 곧 민철이랑 그 병원 원장 인사할 시간이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실행문이 열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실행에 와 있는 저를 보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있어? 혹시 오늘 인사 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왜? 알고 찾아왔을까봐 겁나기라도 하는가 봐? 옆에는 그 잘난 상간녀시고.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어.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는 년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제대로 한번 보고 싶었다고. 너 말 조심 안 해. 누구한테 욕을 해? 왜? 내가 욕 못할 게 뭐야? 왜? 더한 것도 해줄까? 남편이 상간녀를 주둔하자 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과 상간녀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시모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이게 감히 누굴 때려? 곧 우리 집 며느리 되래를 네가 뭔데 때려? 네가 이렇게 우리 민철이한테 집착하고 걸핏하면 폭력 쓰니까 우리 애가 딴 여자 만나는 거야.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말고 얼른 나가. 내 집에서 꺼지라고. 시모는 제 머리채를 붙잡았고 끌고 나가려고 했고 저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남편까지 합세하니 그 힘을 제가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자에게 머리채가 잡혀 밖으로 끌려나오고 말았습니다. 둘이 저를 바닥에 집어 던진 순간 몸이 차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이없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날 속인 저 모자에게 너무 분했어요. 그때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날 올린 남편과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겠다고요. 후회하며 피눈물 흘리게 하겠다 결심했죠.
돈 많은 상간녀 만났다고 좋아하는 것들 인생 갈기갈기에 찢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 부모들을 다급히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을 시댁으로 부른 거예요. 제 호출의 사장님은 사모님까지 모시고 왔더군요. 이곳까지 왜 불렀는지 영문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상간녀 부모 데리고 시댁에 들이닥치니 밥을 먹고 있던 남편과 시모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하지만 이내 저를 또라이라 손가락질하고 의부증으로 몰아갔습니다. 시모는 우리 애들 재혼 방해하는 애라며 제게 손찌검을 하려 했죠. 그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당신 딸이 결혼한다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남자, 저랑 애 낳고 10년 동안 산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랑 당신 딸이 눈 맞아서 바람난 거라고요. 제 폭탄 선언에 상간녀 부모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얼른 그 상황을 수습하려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 여자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 정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근 어르신들. 저 여자 아주 멀쩡해 보여도 아주 미친이에요.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년이니까 저런 년이 말하는 건 믿지 마세요. 모자는 저를 미친으로 몰아가며 모함했어요. 그 꼴을 보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미친. 그래, 그럼 미친 맛 좀 제대로 보여줘야겠네. 박 사장님, 이거 제 결혼증명서하고 결혼사진이에요. 거기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시죠? 사장님이 말씀하신 예비사위 정체가 저거예요. 저 인간,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라고요. 제 폭탄 선언에 상간녀 엄마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비사위가 김 사장님 남편이야? 내 딸이 그럼 유부남을 만난 거야? 어머나 세상에.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아니 장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분명 우리한테 인사할 때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자네가 여기 김 사장님 남편이었어? 그럼 미혼인 척 속이고 내 딸을 만난 건가? 그래? 어디 감히 우리를 속여? 속일 게 따로 있지 총각 행세를 해. 우리 집안이 만만한가? 화가 난 상간녀 아빠는 눈앞에 밥상을 걷어차면서 남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나서더군요. 아빠, 진정 좀 해봐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맞아요. 이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해요. 그런데 저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혼하기로 해놓고 저렇게 억제 부리고 있는 거래요. 민철 씨가 곧 퇴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저 여자 말 믿지 말고 우리 말 믿으세요. 그래야 돼요. 상간녀 꼴을 보니 정말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정신 나간 소리만 짓거리는데 기가 막혔죠. 저기요. 병원 원장이나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딴 놈도 아니고 장민철 말을 믿어요? 이 새끼 지랑 10년 산 와이프인 나도 감쪽같이 속이는 놈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네. 박 사장님, 따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장님이 직접 선택하세요. 사장님 회사 지금같이 매출 올릴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이죠? 우리 회사 덕분인 거 아시죠? 예, 알죠. 사장님네 회사에서 우리랑 거래 안 하면 우리 회사 당장 사업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택하세요. 우리랑 거래 끊기고 쫄딱 망해도
저 둘 결혼시키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한테 붙어서 회사 지키실 건지. 우리 없음 박 사장님네 회사 바로 부도날 텐데 지금부터 현명하게 판단하셔야겠네요. 제 말 한마디에 상간녀 부모와 상간녀가 술렁였습니다. 그러더니 상간녀 아빠가 상간녀의 뺨을 때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너 얼른 김 사장님께 사과해. 우리 회사 부도나면 네 신세도 다 망하는 거야.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다신 저놈 안 만난다고 해, 빨리. 그러자 상간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난 거 정말 사죄드립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저 사람 말을 믿었어요. 부인이랑 갈라서는 거 시간 문제라고 하길래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앞으로 저 사람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회사랑 거래 끊지 말아주세요. 아빠 회사 망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몰라요. 제발 회사만은 지켜주세요. 네, 사장님. 저도 이렇게 빌겠습니다.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켜 김 사장님께 패 끼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끊는단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간녀도 모자라 상간녀 부모까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꼭 좀 살려달라며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상간녀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용서해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간녀보다 더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도 본인 잘못을 뉘우치질 못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당신 속이 시원해? 상간녀랑 남편 사이 갈라놓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야, 너 나 나쁜 놈 만드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잘했어봐. 나 병원 차려주고 돈이라도 넉넉히 줬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나보고 돈 모아서 병원 차리라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 그치? 내 아들은 말 한 번 잘했다. 너 의사 남편한테 뭘 해줬어? 그때 병원 차려준 게 전부 아니냐? 네가 돈이라도 팍팍 썼음 내가 네 편 들었겠지. 네가 부인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따님한테 돈 돌린 거잖아. 진짜 못 봐주겠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이봐요, 염치가 좀 있어봐요. 우리 친정 덕분에 병원 개원하고 몇 년간 월세 한 푼도 안 낸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들이야. 그동안 내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고마움도 모르는 것들은 한번 된통 당해봐야지. 당신 미쳤어? 이쯤 하면 됐지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나 그년한테 차인 걸로 됐잖아. 그럼 이혼 안 하고 당신이랑 살 텐데 뭐가 불만이야? 좋은 말 할 때 이쯤에서 그만해. 야, 너야말로 이쯤에서 그 헛소리 좀 집어치워. 이제 내 생각이 바뀌었어. 너 같은 쓰레기랑은 이제 내가 이혼할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앞을 가로막든 말든 더러운 불륜남 싸다구를 세게 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시모가 남편을 개패듯 팬다며 악을 쓰는데 그거 가볍게 무시하고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면상 갈겨주고 곧장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시댁에서의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저와 상간녀 두 여자에게 완벽하게 손절당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해 미자료까지 아주 깔끔하게 받아냈고요. 상간녀는 남편을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참 남편 놈이 가지가지 했던 게
진료 중에 실수로래 의료소송까지 휘말렸었나 봐요. 그동안은 원장이 상간녀가 막아줬는데 손절당했으니 남편이 그대로 감옥 갈 신세가 된 거죠. 목살이는 물론이고 피해 보상으로 돈까지 날려서 시댁 전체가 완전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알거지 됐단 말은 들었어요. 돈만 보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들러붙더니 꼴 좋은 거죠 뭐. 박쥐 같은 인간의 최후 아니겠어요? 그 인간들은 앞으로도 평생 제 가슴 아프게 했던 죄값 받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들이 벌받아야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남편을 지워버리고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남편 끼고 사는 것보다 싱글로 사는 지금이 더 즐거워요. 제 일도 있고 또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그것도 남편이라고 이혼을 겁냈던 게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멋지게 복수하고 또 지금 당차게 살고 있으니 이런 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지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